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노무의 가장 큰 이슈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임금 명세서 교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제 사업주는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명세서 이 교부에 관련돼 있는 내용 오늘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다 시청하시면 임금 명세서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아마 전부 다 파악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좀 자세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그 임금 명세서 교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유포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임금 명세서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보도 자료를 보고 직접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조만간에 한다고 했으니까 보급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부터 적용이니까 11월 19일 이후에 지급하는 임금 지급할 때 그때 임금 명세서도 같이 그렇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사업장들에서 이거를 그동안 하고 계셨던 데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임금 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았던 그런 사업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이거를 꼭 반드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서 명세서를 주셔야 된다. 이제 그런 데들 있죠. 뭐에서 우리가 흔히 포괄임금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제 월급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금액만 임금 총액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으신데 그런 데들은 이제 앞으로 이 명세서에 좀 이따 이제 그 내용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내용을 다 입력하셔가지고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는요 근로기준법이 이제 올해 5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내용을 좀 몇 가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주어야 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금 명세서에는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이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우리가 근로계약서라든가 뭐 취업규칙 이런 것들의 안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이 임금명세서 안에도 기재해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이름만으로도 그 근로자가 특정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일, 그 다음에 임금 총액, 뭐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도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까지도 넣으셔야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주요 내용은요. 이렇게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면으로 주시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전자우편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메신저, 뭐 우리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쓰는 거 있으시죠? 그런 것들로 전송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사내 전산망에 근로자가 들어와서 직접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사내 전산망에 들어가서 내 급여 명세서 이렇게 보고 필요할 때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반드시 양식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무 관련돼 있는 그런 서류들, 이런 것들이 샘플들은 있지만 꼭 이걸로 써라, 법적으로 이걸 쓰지 않으면 문제가 돼,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식으로 꼭 교부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메시지로 그 임금 명세서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입력되게 해가지고 그걸 보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꼭 양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배포하는 그런 양식 샘플이라든가 그런 서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참고해서 쓰셔도 무방하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뭐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이거를 그냥 단순히 권고사항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근로기준 법입니다. 법. 예,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태료의 세부적인 기준은요, 뒤에서 좀 볼게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는 과태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1월 19일부터 이제 시행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11월 19일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뭐 근로감독이 나와가지고 지적해가지고 과태료를 막 현장에서 부과하냐, 뭐 모든 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시정 기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도록 만드는 게 또 그런 게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도를 현장 지도를 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할 그런 예정이니까 뭐 당장에 내가 이거 안 하면은 과태료 얼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명세서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아마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뭐 이게 다운로드 받으시든가 해서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임금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이런 것들 기초노동질서 지키라는 그런 포스터도 지금 계속해서 막 나오고 있고요.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리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 포스터는 이제 좀 재밌네요. 예전에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에는 그 누런 봉투에 월급을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겉에 이렇게 뭐 모는 얼마, 뭐 기본급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아버지들이 이제 집에 월급날 들고 오셨죠. 그래서 뭐 우리 드라마 1988이나 이런 거 보셔도 그렇게 들고 오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로, 예, 그 모바일 안에 이렇게 명세서가 탁 보이게끔 그런 시대로 지금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명세서 반드시 교부하셔야 된다. 어떤 형식이든 교부하셔야 된다라고 내용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이런 것들 넣으셔야 되는데 근로자를 특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름만 넣으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동명이인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사원번호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기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금 지급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정기불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금 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 지급일, 기존에 지급하던 그 정기 지급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금의 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 공제 이전에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에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입니다. 뭐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 금액도 지급을 기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 그리고 평가 총액을 기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제 좀 내용이 이제 복잡하죠. 이런 걸 다 이제 적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 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세하게 다 적어 넣어라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출근 일수, 시간 등에 따른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에서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뭐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는 출근 일수를 기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또 몇 개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셔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그다음에 뭐 노조 회비, 뭐 조합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세율, 그다음에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이미 뭐 4대 보험은 매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뭐 보수의 몇 퍼센트 이 요율이 매년 발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임금 명세서의 양식은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그 내역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임금 명세서 만들기라는 걸 고용노동부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무상으로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는 시기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그때 임금 명세서도 같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 임금 명세서 같이 반드시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인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아예 교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1차로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과태료 30만 원. 예, 그다음에 2차로 그래도 또 안 하고 또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50만 원. 그다음에 3차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금 명세서의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예, 이제 부정적으로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1차에는 적발했다 그러면 20만 원, 그다음에 2차에는 30만 원, 그리고 3차에는 5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그래서 뭐 한번 적발되면 그냥 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막 부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점검이 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계도를 거치면은 이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고 이 임금명세서 같은 경우에는요.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우리 이제 사장님들께서 대표분들께서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교부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 나와서 그럼 과태료 뭐 처음에 지적되면 뭐 30만 원이니까 내가 뭐 하다가 30만 원 정도 그냥 뭐 과태료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로자가 몇 명이시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기준은요 근로자 한 명당 기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전혀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근로자 숫자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임금 명세서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아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11월 19일부터 이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막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이 또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뭐 이렇게 방치하시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 거 뭐 서식을 받으시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받으시든 해가지고 안 돼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행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좀 편안한 마음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 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조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해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 잘 지키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